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2장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파트 3입니다.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 노동 수요와 공급의 복합 문제, 통금 문제,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를 다뤘습니다.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이요. 우리가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에만 한정한다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바로 전 페이지까지 노동 수요니 노동 공급이니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똑같이 노동 수요나 공급처럼 동작할 거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얘는요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이란 뜻은 차별이 없다, 동일하다는 뜻이잖아요. 동일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래서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은 여가소득이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곡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가와 소득의 조합이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곡선이에요. 자, 이 빨간색 곡선을 잘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여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여가를 안 가고 이 구간에서는 점점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바로 노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많이 갔어요. 이건 일을 되게 많이 했다는 뜻이죠. 너무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소득이 높아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는 자, 여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자, 이쪽 구간에 포인트가 있으면 다 여가를 가고 싶어 하고요. 이쪽 구간에 포인트가 있으면 다 노동을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1차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요. 자, 여가로 치우치면, 자, 요쪽이죠. 여가로 치우치면 그 얘기는 수평, 점점 라인이 수평이 돼 간다는 뜻이죠. 라인이 수평이 되면요. 라인이 수평이 되면 점점 소득을 이제는 갖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러 가고 싶어 해요. 이번엔 소득으로 치우치면요. 이쪽으로 자꾸 치우친 거죠. 점점 선이 세워집니다. 수직으로 가요. 수직으로 가는 경우 이번에는 결국은 너무 많이 일을 했으니까 놀고 싶어 합니다. 여가를 갖고 싶어 해요. 자, 여가 소득 평명상 모든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 곡선의 기울기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큰 경우에, 즉 수직에 가까울수록 얘가 점점 커서 이렇게 점점 수직으로 높아질수록 노동자는요, 이제는 이제 일 그만하고 여가를 갖고 싶어요. 노동 공급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률이라고 하고요. 무차별 곡선, 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가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가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걸 요구 임금이라고 해요. 요구 임금률. 노동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당 임금이에요. 왜냐하면 여가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당 임금이에요. 요구 임금률이 시장 임금률보다 크면 요구하는 금액이 주는 금액보다 크면 경제활동 안 하려고 해요. 요쪽으로 가면 경제활동 안 하려고 해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이 결정된다는 건 바로 시장 임금률과 노동자의 의중 임금이 일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딱 하나요. 자, 이건 무차별 곡선이에요. 동일 만족감을 주는 곡선이고요. 이쪽으로 갔다 소득이 많이 들어가는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은 여가 선택할 거고요.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쪽으로 많이 갔으면 사람들은 노동 공급을 더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직업상담사 1차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경우요. 바로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X축은 여가고요. Y축은 소득이에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구간요. 여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돈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고요. 노동 공급을 늘리려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은 우리가 소득이 충분하고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꾸로 여가를 추가하고 싶은 그런 구간입니다. 노동 무차별 곡선이 수평, 이렇게 수평이 되는 구간, 바로 이 구간이죠. 수평이 되는 구간일수록 우리가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 아닙니다. 노동 공급을 늘리려는 구간입니다. 틀린 거 정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복합 문제입니다. 노동의 수요에서 다루었던 이론, 노동의 공급에서 다루었던 이론이 다시 반복되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임금은 상승하죠. 임금이 상승하면 결국 고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고용량 감소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노동이 초과 공급됐어요.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죠.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무조건 고용은 늘어요.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었으니까 고용은 늘어나는데 결국 누가 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금의 변화의 방향은 불확실합니다. 대체 효과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얘기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 늘어나죠. 그때 여가의 기회비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셋 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대체효과 구간에서 기억하죠. 자,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이게 됩니다. 임금을 상승했는데 대체효과 구간에서 임금이 상승했는데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졌다. 이거 잘못된 오답입니다. 총 비용 중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다.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 커지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자본소득, 즉 월세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주소득자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노동 공급 시간은 감소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노동은 모두 동질적이고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가정을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노동의 균형 고용량 그리고 균형 임금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균형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면 노동의 공급을 안 하게 되죠. 결국 노동의 수요가 노동 공급을 초과하게 됩니다. 수요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그 결과 다시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노동의 수요가 줄었을 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노동 공급이 임금에 대해서 탄력적이면 즉 노동 공급이 임금에 굉장히 민감하다면 노동의 수요는 줄었는데 노동 공급하는 사람이 임금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품이 줄면 노동 수요는 무조건 줄어요. 안 팔리는 물건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상품 수요가 줄면 노동 수요는 줄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확정이에요. 그런데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면 즉 노동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임금에 되게 민감하면 임금이 줄면 노동 공급을 훨씬 더 많이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 과도하게 줄어든 노동 공급 때문에 임금은 역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더 정확하게는 하락률을 줄이는 거예요. 임금은 다시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 노동의 수요가 줄었을 때 노동 공급의 임금이 탄력적이다라면 수요의 감소율에 비해서 임금의 하락률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영향이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만큼 국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낮아집니다. 특히 3D 업종의 국내 비숙련공 임금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 숫자만큼 유입 숫자만큼 그대로 자국 노동자 실업이 증가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 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속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생산물이 증대되고 있고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이윤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내 산업에 플러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큼 그대로 줄어든다, 실업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다음 중 노동 공급의 감소로 발생하는 현상이요.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무조건 임금은 오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해서 외국 인력 수입 혹은 불법 이민이 있을 때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 국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결국 노동 공급이 더 추가로 이루어졌으니까 무조건 임금은 낮아집니다. 임금 낮아지고요. 국내 내국인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더 생겼죠. 마찬가지로 고용도 낮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했을 때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집단이요.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이렇게 벽이 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가 추가가 됐으면 당연히 국내 비숙련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통근과 노동 공급에 관련한 이야기요. 근로시간 혹은 경제활동 참가율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용시간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통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근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거고요.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건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근로시간을 늘려서 통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비용, 한계 생산, 한계 생산물 가치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산형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산 문제 풀이를 해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21년에 출제된 문제 3문제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집을 보고 모든 문제를 자기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풀어보지 않고 이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절대 점수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실 걸 제가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이윤의 극대화는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다시요.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돼요. 자, 설명으로 다시 드릴게요. 비용은 나가는 돈입니다. 비용은 나가는 돈이고요. 가치는 팔면 나한테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입. 그래서 비용, 나가는 돈의 한계값과 같이 들어오는 돈이죠. 수입의 한계값이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가 됩니다. 나가는 돈의 한계값, 한계 비용이요.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 한계 생산물 가치요. 이게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요. 1차 시험에 한정해서만 이야기하면요. 1차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임금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한계 비용은 같습니다. 비용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나가는 돈의 한계값은 곧 임금이에요. 다시요. 한계 비용은 그냥 임금값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다시 정리하면 한계 생산물 가치,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 그리고 한계 비용, 나가는 돈의 한계값, 그리고 임금 모두가 같을 때 바로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비용,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의 한계값이 가치, 들어오는 돈이죠.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작으면, 즉 나가는 돈이 더 작으면 결국 고용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작으면 고용량 늘려야 되고요. 거꾸로 나가는 돈, 비용이죠. 비용의 한계값이 한계 생산물 가치,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보다 크면요. 이번에는 고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한계 생산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면요. 한계 생산 가치,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을 더 늘릴 수 있고요. 결국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냥 생산량이란 단어와 한계 생산량이란 단어는 다른 개념이에요. 한계라는 말은요. 증가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량의 생산 조건은 한계 생산량은 생산 조건의 문제고요. 가격이 변해도 한계 생산량은 일정합니다. 공식입니다. 한계 비용이요. 비용의 한계값. 비용은 한계값은요. 증가분의 어떤 것의 증가분에 어떤 것의 증가분을 나눈 겁니다. 한계 비용이니까 결국 분자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총 노동 비용의 증가분을 노동 투입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비용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의 한계값, 한계값이란 말이 들어가면 증가분으로 나눈 겁니다. 자, 생산에 관련된 거니까 분자는 총 생산량이 들어가고요. 분모는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입니다. 다시요. 한계란 말이 들어가면 증가분으로 나눈 거고요. 한계 비용은 총 노동 비용을 총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거고요. 한계 생산은 총 생산량을 총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으로 나눈 겁니다. 이윤 극대화 상황이고요. 임금을 줬고요. 가격을 줬어요. 이때 종업원의 한계 생산량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만나면 무조건 이 표를 그냥 그리세요. 이 표를 그리시고요. 이 표에서 가장 큰 의미, 요 선을 기준으로 위에가 나가는 돈 비용이고요. 밑에가 들어오는 돈 수입입니다. 이윤 극대화 포인트면 바로 비용과 가치의 한계값,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아집니다.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임금이 곧 한계 비용이라고 그냥 두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이 6,000원이니까 가격 상승 전에 6,000원을 얻을 수 있고요.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의 한계값도 6,0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3,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000원 여기다가 적어두면 돼요. 자, 어떤 가치 혹은 수익은 가격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면 바로 수익,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 가치를 우리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격에다가
한계 생산량을 곱하면 바로 한계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는 아까 3,000원이었고요. 가격은 3,000원이었고요. 한계 생산량은 모르니까 X예요. 그리고 한계 가치 수익은 아까 6,000원을 구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X를 풀면 바로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커피 2잔 2번입니다. 7명이 일할 때 1인당 평균 생산량 20단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를 1명을 더 추가해서 8명이 일할 때는 1인당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했습니다. 이때 한계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한계 생산량의 한계란 결국 차이값분의 차이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증가분분의 증가분, 델타분의 델타를 계산하는 거고요. 한계 생산량이니까 생산량이라는 말이 곧 분자에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고용의 델타값, 고용의 차이값을 계산하면 돼요. 먼저 쉬운 고용의 차이값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7명에서 8명으로 늘었으니까 결국 1명 는 겁니다. 그 다음 생산량의 차이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생산량은 처음에 7명이서 20개씩 했으니까 처음에는 140개를 생산했고요. 다음에 8명이서 18개씩 생산하니까 144개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분은 바로 4죠. 그래서 결국 4를 1로 나누면 정답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량은 정답 1번입니다.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에요.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이 10,000원이라면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기업의 시간당 이윤은 어떻게 되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혹은 얼마 증가, 얼마 감소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냥 정리하면 좀 너무 어렵고요. 내용, 문제부터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에 3명이 있었고요. 이때는 임금이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4명이 늘어났고요. 이때는 임금이 9,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수익의 한계값, 수입의 한계값, 한계 수입값은 10,000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가는 동 비용의 한계값을 계산해주면 이 두 개 값을 계산해주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얼마 증가하는지 얼마 감소하는지 비교할 수 있죠. 자, 한계값은 계산을 델타분의 델타예요. 분모는 고용의 델타고요. 고용 숫자의 델타고요. 분자는요, 나가는 동 비용의 델타 값입니다. 자, 첫 번째 3명이 일할 때 나가는 비용이요. 그러면 3명이 8,000원이었으니까 24,000원이 나가고요. 4명이 9,000원일 경우에는 36,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델타값, 비용의 차이값은 바로 36,000원을 24,000원으로 빼주면 바로 12,000원을 얻을 수 있죠. 고용의 델타값은 1명이었고요. 그래서 한개 비용은 12,0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가는 비용의 한계값이 12,000원인데 들어오는 수입의 한계값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2,000원어치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